안녕하세요. 자궁자의 고혜기 원장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팩트 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임신이나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조금 이제 체중이 좀 있는데 이거를 좀 조절을 해야 하나요? 자궁에 살이 쪄서 착상도 안 되고 임신도 잘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데, 단순히 이제 살이 쪄서 또는 자궁이 두꺼워져서 착상이나 또 임신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MI 기준으로 보았을 때 25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난임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37주 미만의 조기 출산이라든지 그 임신성 당뇨, 그리고 거대한 출산, 그리고 오히려 아기가 더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도 높아지고요. 또는 이제 첫 번째로 어쩔 수 없이 그 제왕절개를 선택해야 되는 자연분만의 실패로 인한 제왕절개의 증가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비만이 임신의 어느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BMI가 27이 넘어가는 이제 과체중인 경우나 오히려 너무 낮은 BMI가 17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라면 배란이 일어나고 그러면로써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데, 이 배란 기능에 큰 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란이 잘 안 되니까 임신을 하려면 난자도 나와야 되고 정자도 나와서 같이 만나서 임신이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배란이 안 되니까 임신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배란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신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몸의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그냥 당뇨나 대사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우리가 당이 높아지면은 그게 이제 낮아지도록 이제 인슐린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인슐린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인슐린이 나와도 몸에서는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데 당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서 당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안드로젠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 몸 안에 결국 이제 호르몬 영향을 미치게 되는 뇌의 이제 시상하부나 또는 뇌하 수치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배란 기능이나 임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또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과체중일 때 이러한 것도 우리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어서, 우선 비만이 이제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높은 안드로겐, 그리고 이제 렙틴 레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단순히 뚱뚱해져서 임신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물론 아까 제가 반은 좀 맞다고 말씀드렸던 게, 체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궁이 이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이상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근종이 좀 많이 생긴다든지 또는 성근증이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높아지고, 또 생리가 좀 불규칙해질 수가 있는데 배란이 기능이 문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궁 내막이라는 부위가 이제 얘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잘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계속 여기 안에 쌓이면서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 또는 자궁 내막암이라는 질환이 생겨서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임신에 영향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과체중이거나 체중이 조금 비만이신 분들은 BMI는 25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임신 준비할 때에는. 그렇다고 저는 이제 임신 전에 체중을 관리하신다고 해서 아주 빡세게 또 이제 체중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또 바디 프로필이란 게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부정 출혈이나 생리가 불규칙하셔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진을 해보면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걸 찍으려고 몸 관리를 너무 하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또는 몸의 지방세포가 너무 적어져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배란 기능에 영향을 줘가지고 배란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출혈로 이어지거나
무혈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꽤 많이 진료실에서 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하게는 이제 너무 이제 굶거나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2, 3kg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하되 식단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급격한 조절보다는 계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식단과 그다음에 운동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좀 병용해서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다이어트나 이런 생활 습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엄마가 비만이거나 과체중이면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비만을 학습한다든지 또는 비만 세포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엄마가 임신성 당뇨거나 또는 과체중일 때 태반을 통해서 과도한 영양 공급이 됨으로써 아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과체중 출생아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거대아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4kg 이상이거나 이제 아기를 몸무게를 쫙 줄 세워 봤을 때 그 주수에서 한 97% 이상일 경우에 이제 보통은 90% 이상인 경우에도 이제 거대하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97% 이상인 경우를 과체중 출생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4.5kg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산모분이 출산하신 분 중에 한 5.3kg 아기까지는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분만은 이제 불가능했던 케이스였고, 그 첫째 분만하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당뇨가 있으셨던 분이어서 거의 그 정도까지 이제 아기가 컸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엄마가 과체중이라고 해서 아기가 비만이겠거니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더니 이 거대아로 출생을 한 친구들이 17세 정도 될 때까지 한번 연구를 쭉 다 해봤는데요. 과체중이나 비만의 위험도가 정상 체중으로 출생한 아이들보다는 좀 높았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아주 명확한 이유는 아직은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 기전 중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계속 이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말이 안 들어가지고 당이 대사되지 못하면 결국엔 이 지방으로 몸에 쌓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몸 안에서 항산화 스트레스가 이제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그럼으로써 이제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전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태어나서는 또 후천적인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 임신 중에 태아가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후천적인 것도 저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의 식습관이 당연히 아기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엄마와 비슷한 상황으로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과체중이나 이제 비만도나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사료는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또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임신 중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줬다고 해서 우리 아기가 꼭 비만으로 될 거다 또는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임신 중에 뭘 너무 이제 제한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편하게 가지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이제 식단을 조절을 한다든지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그런 정도는 이제 원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